여러분, 철길 아래에 우리가 평소엔 잘 보지 못하는 곳에 진짜 대단한 공학 기술이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 콘크리트 침목인데요. 오늘은 말이죠. 이 철도의 숨은 영웅이 대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힘을 견디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500톤짜리 쇳덩어리. 이게 내리누르는 힘, 정말 엄청나겠죠?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고 있는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바로 저 철길 아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름 없는 콘크리트 영웅. 바로 침묵의 승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눈에 띄지 않는 존재가 과연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침묵, 영어로는 슬리퍼 또는 타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레일을 딱 받치고 있는 이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럭입니다. 임무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두 개의 레일이 절대로 서로 멀어지거나 가까워지지 않게 간격을 꽉 유지하는 거. 그리고 둘째, 기차의 그 엄청난 무게를 아래에 깔린 자갈과 땅으로 안전하게 분산시켜주는 거죠. 침묵에 놓인 환경은요, 정말 전쟁터나 다름없습니다. 위에서는 기차 무게가 짓누르죠. 빠른 속도 때문에 충격이 계속 가해지죠. 쉴 새 없는 진동이 온몸을 막 뒤흔들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방에서 동시에 누군가 밀고 당기고 비틀고 있는 힘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대체 이 어마어마한 힘의 정체는 뭘까요? 그렇죠. 적과 싸우려면 먼저 적이 얼마나 강한지 정확히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 열차가 내뿜는 힘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기차의 하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정하중. 이건 그냥 기차가 멈춰 있을 때의 순수한 무게예요. 계산하기 쉽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녀석은 바로 동하중입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속도 때문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레일의 작은 흠집 때문에 심지어 기차가 살짝 흔들리는 것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충격량이 더해지거든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골머리를 앓는 게 바로 이 동하중입니다. 아주 복잡한 계산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개념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바퀴가 누르는 기본 무게에다가 속도가 빨라질수록 커지는 속도 계수라는 걸 더하고요. 거기에 또 레일 상태가 안 좋으면 충격이 더 커지니까 그런 변수까지 모두 더해서 침묵이 견뎌야 할 최종 하중을 구해내는 거죠. 자, 이렇게 힘을 받으면 침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휘어지려고 하겠죠. 이걸 전문 용어로 휨 모멘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두 종류가 있어요. 기차 바퀴가 양쪽 레일을 꾹 누르면 침묵이 아래로 살짝 휘면서 바닥 쪽이 쫙 늘어나겠죠? 이게 정 모멘트고요. 반대로 레일 사이 가운데 부분이 불쑥 위로 솟아오를 때도 있어요. 딱 시소처럼요. 그럼 이번엔 윗부분이 늘어나겠죠? 이게 바로 부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래로도 위로도 휘어지려는 힘을 다 받는 거예요. 아니 근데 콘크리트가 원래 당기는 힘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다 견디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정말 기가 막힌 공학적 초능력이라고 부를 만한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법의 이름은 바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요. 첫째, 아주 튼튼한 강철선을 틀 안에 넣고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잡아당겨요. 둘째, 그 상태 그대로 주변에 콘크리트를 붓고요. 셋째,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고 나면 팽팽하게 당기고 있던 강철선을 탁 하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원리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강철선이 원래 길이로 휙 돌아가려고 수축하면서 자기가 갇혀있는 콘크리트를 안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꽉 쥐어짜는 거죠. 마치 책 여러 권을 양옆에서 꽉 누르고 있으면 안 떨어지는 것처럼요. 바로 이렇게 미리 가해진 압축력 덕분에 나중에 기차가 와서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생겨도 그걸 상쇄시켜버리는 겁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아무리 설계가 완벽해도 그건 이론일 뿐이죠. 이제 이 설계가 진짜 현실에서 통하는지 증명해야 합니다. 2단계는 뭐랄까, 잘 만들어진 침묵을 일부러 아주 혹독한 실현의 장으로 밀어넣어서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총 3단계로 진행됩니다. 평범한 일상을 견디는지 보는 사용하중 테스트, 그리고 가끔 생길 수 있는 과적 차량 같은 특별한 상황을 가정한 예외 하중 테스트,
마지막으로 상상하기도 싫은 탈선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 사고 하중 테스트까지 거칩니다. 첫 번째 관문은 실제보다 1.2배 더 강한 힘을 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쌓일 피로를 한 번에 몰아서 테스트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단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도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완벽해야 해요. 자, 두 번째는 무려 2배의 하중입니다. 이 정도 힘을 받으면 침목이 고무처럼 살짝 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핵심은 힘을 딱 제거했을 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영구적인 손상이 남으면 바로 탈락이죠. 그리고 마지막 3배의 하중을 가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엔지니어들이 기대하는 결과가 뭔지 아세요? 바로 파괴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의 목표는 침목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아니, 왜 멀쩡한 걸 일부러 부수는 걸까요?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만약에 탈선 같은 최악의 사고가 터졌을 때 침목에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레일을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차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그 귀중한 시간을 벌 수 있거든요. 이건 그냥 실패가 아니라 안전하게 실패하도록 설계하는 것. 이야, 이게 바로 공학의 위대함 아닐까요? 이렇게 완벽한 안전이라는 목표는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들이 똑같이 추구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조건의 침목을 만든다고 했을 때 유럽 기준인 UIC보다 호주 AS나 미국 AREMA 기준이 훨씬 더 강한 힘을 버티도록 요구하고 있죠. 숫자가 클수록 더 튼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기준이 다를까요? 그건 바로 각 지역의 철도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아주 무거운 화물 열차가 주로 다니고 유럽은 빠른 여객 열차가 중심이잖아요. 또 얼마나 더 보수적으로 안전 기준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각국의 공학적인 철학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에 덜컹 하는 기차 소리를 들으실 때면 그저 소음이 아니라 수많은 침목들이 묵묵히 제자리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탱하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공학 기술의 합창처럼 들리지 않을까요? 한 번쯤 그 숨은 영웅들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